우리 저번 시간에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전기 회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전기 회로는 이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죠. 막 전지 연결하고, 그리고 뭐 전구 연결하고, 뭐 스위치 연결하고, 요런 게 전기 회로인데, 이 전기 회로를 아까도 말했듯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회로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전기 회로도에 쓰이는 그런 기호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노트에다가 그려놓도록 합시다. 다행히 7반은 이번 주에 수업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천천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건전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 건전지를 그 생김새 그대로 이 전기 회로도에 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는데요. 이거 전류기구 요거는 안 그려도 되고 명칭이랑 기호만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거 잘못되어 있는데 전구입니다. 전구.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릴 동안 하나하나 그냥 선생님이 말할게요. 이 건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짝대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짝대기로. 그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은 막대 모양이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전지를 이거를 여러 개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러 개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회로도에서 이 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스위치는 그때 봤었죠? 지금 이 스위치 모양대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놓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죠. 열려있는 상태지. 그리고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스위치, 그 전기회로도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직접 뭐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계가 있죠. 우리 전류 그때 단위가 A라고 했었는데 A라고 쓰고 대문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죠. 그래서 이 전류계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전류계 같은 경우는 미리암페어에서 암페어를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밀리암페어 어떤 반은 설명을 하고 어떤 반은 설명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밀리암페어는 이 밀리라는 의미는 100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00분의 1. 그래서 1암페어에 대해서 이 밀리암페어로 1암페어를 바꾸면 1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바꾸면 1000 밀리암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1000분의 1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1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밀리가 1000분의 1이니까 0.001 암페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읽는 법은 이따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요. 저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그립니다.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저항은 이렇게 그리고요. 저항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아이고 잘못 그렸다. 저항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그때 단위가 볼트, V라고 대문자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여기 가운데에 어떤 단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다 그렸어요. 금방 그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회로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선이 있죠. 지금 도선이 있고 스위치가 있고 지금 전구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전기 회로를 꾸몄죠. 이거를 그럼 전기 회로도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게요. 이 그림이 없어졌네. 아유,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짝대기는 작을 거고요. 플러스는 길겠죠. 여기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도선은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전구가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 때는 이렇게 전기회로도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기회로도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에 있는 기호들을 바탕으로 실제 그 전기회로를 꾸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외우고 있어야겠지? 근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전지가 하나여서 지금 하나만 표현을 했고요. 전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전기 회로도에.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럼 요거 아까도 말했듯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지가 2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전지가 2개가 연결되었고 꼬마 전구 있고요. 그리고 전류계가 있죠. 여기 스위치는 따로 없네. 그럼 요거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전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지금 잘 표현을 해줬죠. 지금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래야지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전류의 이게 전자의 방향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전자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류의 방향은 그 반대겠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저번에 배웠었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우리가 그냥 정했고요. 그냥 과학자들이 정했어. 그리고 전자는 이건 실제로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구를 잘 표현을 했고요. 전압계도 이렇게 암페어 A 지금 보니까 이거 그릴 때 동그라미에다가 A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이 그 기호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 회로도를 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류계랑 전압계를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큰 전류계가 나와 있죠. 지금 살펴보니까 여기에 3개의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에 하나의 단자가 있죠.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플러스라고 쓰여져 있죠. 이 플러스 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류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단자는 3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3개가 있는 거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3개의 단자 중에 하나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보니까 단위가 다르죠.
지금 50mA랑 500mA랑 5A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모르니까 이 전류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 어떤 거를 먼저 어떤 단자에다가 먼저 이 도선을 연결하냐면 요 가장 먼저 얘부터 최대값인 이 5A 얘부터 먼저 연결을 합니다. 요거 밀리암페어니까 얘를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면 5A를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면 이게 5000mA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부터 먼저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주면 이 바늘이 움직이겠죠. 근데 큰 거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큰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 눈금이 여기 끝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차차 하나씩 내려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차차 하나씩 단자를 다시 옮기면 돼. 요거 연결해준 단자를.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애가 걸리면 이제 눈금이 표시가 딱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딸랑딸랑하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값에다가 먼저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 눈금을 확인해서 만약에 너무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하면은 단자를 하나씩 낮춰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렬 연결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여서 직렬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직렬은 그냥 하나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하나의 통로에다가 그냥 연결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하나의 통로죠, 지금. 하나의 통로. 병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통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지금 두 개죠. 1번, 2번. 이게 병렬이에요. 직렬은 지금 통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저항의 직렬과 병렬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왜 얘를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때 물의 흐름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물의 흐름 생각해보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물이 흐르는 통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지. 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물의 양이 나눠지죠. 물의 양이 100ml라고 했을 때 통로가 하나면 이 100ml가 그대로 내려갈 거야. 그런데 이 두 개가 통로가 나눠지면 50ml가 각각 나눠서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하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 아까 기호도 적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 내가 까먹을 것 같아 하는 친구는 지금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1번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두 번째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 단자에는 마이너스 극을 플러스 단자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도선이 있잖아요. 이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는 지금 마이너스랑 가깝죠. 마이너스 극이랑 가깝죠. B는 플러스 극이랑 가깝죠. 그러면 A 쪽 도선을 이 마이너스 단자에다 연결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B쪽 도선을 이 플러스 단자에다가 연결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마 집게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집게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한다는 거야. 당연히 연결할 때는 최대값 먼저 연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전구가 있죠. 전류계 같은 경우는 안에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옆에 전류계를 연결할 때 꼭 옆에다가 저항이나 전구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국룰이야, 국룰. 전류계 옆에다가 꼭 저항이랑 전구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구도 저항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전구도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항이 뭐냐 하면 그때 전류를 방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 전류를 방해하지 않으면 너무 과전류가 이 전류계에 가게 되고요. 전류계가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나 전구가 있는 상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했듯이 최대값에 먼저 연결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5A에다가 먼저 연결을 한 다음에 이 눈금이 막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낮춰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 적는 동안 선생님이 요거 눈금을 읽는 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요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5A에다 연결했어. 그럼 여기 읽으면 되죠. 여기 위에 거 눈금을 읽으면 돼요. 위에 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내가 이게 너무 눈금이 왼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단자를 한 칸 낮췄어요. 500mA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두 번째 거 읽으면 되겠죠? 요 최대값을 보면 돼요. 최대값. 눈금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봤을 때 내가 연결한 단자와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읽는 거예요. 이 눈금을. 그리고 또 눈금이 왼쪽에 달랑달랑 하고 있어. 그러면 세 번째 단자에다 연결을 할 텐데 가장 최소인 단자에다 연결할 텐데 그때 읽을 때는 요거 마지막 거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연결했을 때 어떤 눈금을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연습 때 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은 교실에서 할 겁니다. 연습은 교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교시, 월요일 2교시, 다음 주 월요일 2교시 때 연습한다고 했죠? 그때는 교실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어. 조별로 4인 1조로 그 책상을 미리 조별로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 과학부장 미리 챙겨주세요. 애들 조별로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만약에 조별로 안 했다 하면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요거 다 썼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지금 연결 이미 되어 있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눈금이 있죠? 자, 지금 이거 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와봐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오, 누가 채팅 쳤어? 오, 땡! 땡! 그렇지. 딩동댕. 자, 여기 지금 친구들이 채팅 쳐줬는데 나한테만 볼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 안 보일 텐데 지금 요 눈금은 240mA 이렇게 읽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우선은 얘가 눈금이 가운데 간 거 보니까 지금 정확히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500mA에 지금 연결했네요. 여기 두 번째 거 읽으면 되죠. 두 번째 거. 그래서 봤더니 지금 200이랑 300 사이고요. 이 가운데 뭐가 좀 더 작은 중간 그 눈금이 있죠? 이거는 250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그거보다 10 정도
그거보다 10 정도 적으니까 240이겠죠. 그리고 이때 단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밀리암페어로 읽고 있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로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5A에다가 연결시켰어. 5A에다 연결시킨 상태야. 그러면은 이때 눈금은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채팅 좀 쳐봐. 어디 갔어 다들? 그렇지. 맞아요. 세 번째를 보면 되죠. 세 번째. 첫 번째 거.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위에 거.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자, 이번에 색깔 다르게 해서.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5A 여기 읽으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랑 3 사이의 중간은 당연히 2.5일 거고요. 그거보다 작으니까 1만큼 작으니까 요거는 2.4겠죠? 그래서 이때도 단위가 암페어죠, 암페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계 읽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을게. 자, 요거 쓰면서 들으세요. 전압계도 원리가 똑같아요. 전압계도 원리가 똑같아. 근데 전압계는 지금 밀리암페어나 밀리 단위 쓰지 않고 있죠. 그냥 볼트 단위만 쓰고 있습니다. 밀리볼트 안 쓰고 그냥 볼트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고요. 플러스 단자 하나가 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단자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에다가 연결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최대값보다 낮은 그런 전압이라면 그 왼쪽에 달랑달랑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 칸씩 내려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이 눈금이 중앙에 올 때 그걸로 읽으면 됩니다. 중앙이나 어딘가 달랑달랑 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읽을 때 당연히 여기서 각각 찾으면 되겠죠? 먼저 30V로 연결했을 때는 여기 첫 번째 거로 읽으면 되고요. 15V에다 연결할 경우에는 두 번째 거, 3V에 연결할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로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 아까 전류계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했었어요. 근데 병렬, 지금 전압계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을 했죠. 이 그림 보면은 요게 병렬이에요. 지금 전류의 입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여기 길이 하나 있고 길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이 전구를 통해서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 전압계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를 병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물의 흐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면 우리 전압계는 그 물의 흐름에 있어서 물의 높이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전하의 높이라고 한다면 전압이 전하의 높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높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길이 두 개일 때 이 높이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직렬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뭐 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계가 있다고 하면 이 전압계는 전구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의 전하의 높이를 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줘서 끝에서 끝까지
위에서 밑에까지를 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선 외우고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그림 선생님 또 잘 해놨거든. 그걸로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는 나중에 또 보자.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안에 저항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고 없이 그냥 여기 전지에 바로 연결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줘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로도를 바탕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구일 수도 있고요. 이 전구 말고 저항일 수도 있고 그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시간 많이 줬으니까 다 이걸 썼겠지?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볼트일까? 좀 힌트가 나와 있네. 몇 볼트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눈곱이 가려서 잘 안 보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15V니까 요 중간 요게 여기가 1일 거예요. 1. 그리고 여기 중간이 0.5 정도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잘하는데? 내가 설명을 잘하나 봐. 자, 봐봐요. 자, 지금 15V에 지금 연결되어 있죠? 15V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 게 15V야. 내가 강조하느라고 이 그림이 강조하느라고 막 눈금이 안 보이려고 그래. 지금 15죠? 15V죠? 그래서 위에 거 읽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당연히 이 눈금이 선생님 세보니까 10개였어. 그러면은 15를 지금 10개로 나눈 거니까 요거 하나당 요거 조그만 거 하나당 요 길이가 0.5예요. 0.5. 이거 여기 중간이 1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여기를 눈금에 향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10, 11 그리고 0.5니까 11.5 볼트겠죠. 이거 단위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이 사실은 3V에 연결되어 있던 거야. 3V에 연결되어 있던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실 3V에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읽을까? 이 눈금에 따라서 이 한 칸이 좀 달라져요. 어떤 눈금을 읽느냐에 따라서 2.3V요.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네. 이거 당연히 3V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요거 당연히 3V이기 때문에 요거 읽어야 되죠. 요거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이 눈금이 10개라며요. 10개인데 지금 2V랑 3V 사이가 10개인 거니까 요 하나의 눈금이 0.1일 거예요. 지금 어떤 눈금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의 눈금 차이가 지금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눈금이 지금 3개 있으니까 2.3V일 겁니다. 여러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연결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걸 읽으면 되는지 각각 여러분 딱딱 찍어가지고 읽어주면 됩니다.